일단 윤석열이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금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유치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보궐선거에 이게 유리해 불리해 우리한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뭔가 선거 개입을 갖다가 하려고 난리를 쳤지만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그 전격적인 그냥 그야말로 민정수석까지 사의를 갖다 딱 받아내면서 그럼부터 이게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거 개입은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선거 개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신문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아 뜨거라 하는 느낌이 보여. 지금 쏟아지는 신문 기사가 뭔지 아세요? 이성윤 설마 이성윤을 할까? 이성윤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이지랄 하고 있어 지금. 봐봐 사의를 수용한다는 건 뭐냐? 바로 검찰총장 들어온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인사를 내일 모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총장이 가령 이성윤이다. 그러면 장모 수사 안 들어가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그다음부터 선거 개입은커녕 지 장모한테 두드려 맞지 않을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윤서방이 새끼야! 아니 줄리는 그렇게 막았다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 나와라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 왜냐?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했잖아.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 시한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공직자가 못 나오게 하는 법을 갖다가 이제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3월 8일인가? 3월 8일이야. 네. 그러니까 뜨거라야. 지금 사표를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또.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그게 해당될 수 있다. 직전 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데 지금 사실은 푸네님 물어보신 재보궐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린 별 영향이 없어요. 클린 난 것은 오세훈입니다. 그렇지. 오세훈은 정말 나경원을 꺾고 이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달랑 2시간 집중받고 그다음에 아무도 오세훈 얘기를 안 해요. 왜? 너무 짜네. 아침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윤석열 사퇴 기자회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이 제3지대론이 갑자기 힘이 커지면서 안철수의 힘이 쫙 몰립니다. 오세훈은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안철수를 받아들여야 돼.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자기는 그냥 후보 물러난다 그랬잖아. 또 그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입당을 하지 않고 만약에 바깥에서 2번, 4번 뭐 필패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끄러워진 것은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렇죠. 소위 야권들이 시끄러워진 것이고 근데 이게 안철수도 처음에 잠깐 하지만 누군가 그만두게 되면 이게 어떤 식의 효과가 잠깐은 있어요. 근데 4.7 재보궐까지 아직도 한 달이 남았어. 맞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스펙터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달 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윤석열 효과가 가겠어요.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하고 국민의 지금 거의 다수하고 검찰 정치검사들 다수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치를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치를 교과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놈의 교과서는 또 어디 나라 교과서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개판 말하자면 교과서야. 정치의 교과서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흐름을 갖고 이기고 있다고 하는 세력이 자기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그걸로 기세를 몰아가지고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이런 거야. 여기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교과서인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정확히 제대로 분석을 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정치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똥물 이렇게 뿌리고 나오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진영과 진영이 아주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져요. 첨예하게 집결하는 진영과 거지. 진영이.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 시민들이 늘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말하자면 저쪽에서는 투표의 전략이 뭐였냐면 최대한 우리 쪽을 이렇게 막 견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투표율을 낮추는 게 조금이라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당연하지. 근데 윤석열 같은 이런 쇼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민주 시민들이 더 결집하는 형태로 가요. 양쪽 진영이 막 격렬하게 부딪혔을 때는 하나라도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긴다고.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학적으로 보면
대선 투표율이 한 70%쯤 됩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에서 50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럼 대선도 70%쯤 되는데 대통령 기본적인 지지율이 40에서 50이면은 진영이 결집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구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똥물을 찌그리고 나오는 순간 우리 쪽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총선 때 봤잖아. 더군다나 윤석열의 워딩이 너무 셌어. 그러니까 완전 극우의 워딩이잖아.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를 뽑아주고 여태껏 신뢰해주는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에게 아주 모욕을 한 거거든. 모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관망하면서 좀 뭔가 좀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쟤네들은. 윤석열이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는 못해도 투표율의 1, 2% 이상은 높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뭐 걱정 없는데 하시던 분들이 아 얘들은 왜 이래 우리 또 번거롭게 나가야 돼 30%대 되는 게 당연히 40% 이상은 투표율이 될 것이고 40% 후반대 어쩌면 50%에 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왔지만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진보 집결 세력들 이 세력들은 사실 웬만하면 그냥 생활하고 싶지 잘 안 모이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윤석열이 깔짝깔짝 대다가 결국 지금 나갔어요. 나가면서 뭐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냐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게 오버랩되면서 저쪽에 나와 있는 거면 한심하다 한심해 이래가면서 우리 투표하러 가야겠다라고 끌고 가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죠. 야당 쪽에서는 반문재인의 패를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들 살아남는 구조라고 있어요. 근데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은요.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시장을 뽑는 선거지 정치질을 하라고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180석 가진 게 사실 윤석열일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예. 아니 이 새끼들 봐라. 아까 말한 그 투표율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냅두면은 총선 때 민주당이 지면은 큰일 나겠네. 그렇지.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투표장에 다 나와서 사전 투표가 아주 바글바글했다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봤다면 아까 말했지만 다수인 세력을 자극하면 안 돼요. 선거 그럼요. 전략은.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저쪽 애들이 윤석열 편들고 나서는 순간에 선거에 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윤석열처럼 이제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이따가 대선 이야기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윤석열 자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딱 대통령 선거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 짐한테는 그냥 해체 수준의 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신난다. 드디어 우리도 대권 후보를 갖게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칼을 휘둘러대는데 그 칼이 진짜 위험해 보이면 위험해 보일수록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당신네들도 길에 딱 나왔어.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 혹은 어르신을 모시고 나왔다. 근데 저기서 막 어떤 애가 춤을 추고 있어.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칼이야. 그러면 그렇군 재밌다.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데 진짜 시퍼런 칼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막 다쳐. 그리고 그걸 갖고 막 우리를 갖다 겨누고 우리 특히 아버님 모시고 나왔는데 아버님을 막 겨누어. 이러면 그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든 때려 죽여서라도 아버님을 지키려고 하지. 그걸 피하고 도망가고 아버님이 죽게 냅두겠어?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나갈 때 굉장히 걱정했던 게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나 누구나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는 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으로 비교를 하자면 국회의원 들어갔었을 때는 면바지 입고 캐주얼하게 입으면서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장관이 될 땐 열심히 일할 진짜 각오가 있다는 걸 머리 넘기면서 양복까지 쫙 빼입었죠. 이런 외모의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시선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만약에 정말로 대선에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으면 저는 진짜 겸손하게 했어요. 힘 빼고 약자 코스프레로 하고 당연하지. 나갔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든 제 일은 끝났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님도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이래가면서 그렇지, 이래야 돼. 이래가면서 저는 이랬으면 국민을 큰일 위해서 날 뻔했어. 뭔가 하고 근데 그 앞에 대구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쇼하고 그러면서 저것들은 망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한 게 야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머리를 조금만 써도 거기에 권영진이 와. 맞아. 그러니까 최악이야 그게. 코로나를 갖다가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엿을 먹인 대표적인 인물이 권영진. 보수와 하나다를 대놓고 보여주니까 야 이건 방역을 공격한 대표적인 지자체장이 권영진인데 권영진의 호의를 받으면서 윤석열이 오니까 윤석열한테 그 온갖 잡탕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약한 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무사들이 칼 휘두를 때도 뭐하지만 무사를 지켜보게 되는 건 기운 빠진 모습으로 입 다물고 굳은 표정이 있을 때 당연하죠. 그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동정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겁을 주는 공포도 있지만 아, 좀 불쌍해 보여 뭐 이런 것들. 왜 연애 못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안고 공원 나가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말 건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불쌍한 모습을 조금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스타일도 아니고 그 주변엔 그런 대가리가 없어.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짐은 참 답답한 게 결국 자기들한테 독이 될 사람. 왜냐하면 뭐 대선 이야기도 똑같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들이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미쳤다고 거기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이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중심으로 뭉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인 세력을 자극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럴 때는 정중동 해야지. 이럴 때는 검찰총장이 저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되냐라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호되게 다 이렇게 타이르거나 꾸짖어야 이쪽에서 반발감이 좀 덜 생기면서 윤석열이 더 크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 살이 갉아먹히는 걸 모르면서 윤석열을 막 찬양하는 이런 모질이들은 내가 태어나 처음 본다니까요. 그게 오래 지고 중심이 없이 흔들리다 보면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나마 쉴드를 쳐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홍준표예요. 맞아. 지금 이렇게 나가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빤히 보이는 걸 감싸주려고 얘기했던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홍준표가 자기 지지율 빠질까 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커버를 쳐서 이것도 한꺼번에 짠 하고 나타나야 뭐가 좀 되는 건데 지금 이미 해놓으면은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이게 대선까지 무슨 동력으로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참모들이 써준 대로 읽은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은 외웠더라고. 외웠어. 외웠어. 근데 외울 수 있지. 어. 아무리 구슬을 했어도.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질문하는 신문 기자들의 말에도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딱 나와버렸잖아. 그것도 실패야. 그것도 실패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명은 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뭐 제가 부족한 소치이죠. 아, 진짜 그게 없어요. 인간에. 이러면서 가면 그러면 갑자기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가 그냥 쫙 몰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완전히 그냥 대놓고 눈을 부라리면서 외운 걸 갖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그대로 옮겨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윤석열 캠프로 가래요. 좀 동감스러워. 맞아, 맞아요.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한 70년대 논법으로 지금 그 화법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이 전 인구의 그 절반 가까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얘기할까요? 가서 자. 그럼 5살에서 7살 정도는 군소리 없이 자요. 근데 이게 한 17, 18 되게 되면 뭔데 얘기해봐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이 대화가 되는 쪽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국민들을 5살, 7살 정도 수준으로 보고 맞아. 연기를 해요. 근데 그 연기가 전에는 검찰총장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닿았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을 다른 톤으로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약한 척으로 했었으면 혹은 그리고 질문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또 소통한다는 이미지도 생기잖아. 그 직전에 소리 지르면서 했었던 것과 다른 모습,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과 다른 모습, 오해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포지션만 보여줘도 확 달라졌을 텐데 그쪽 캠프는 다 법조 이쪽 애들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늘 피의자나 피해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대선은 1년 남았고 보선은 한 달 남았잖아요. 타이밍이 나는 내가 보기에 가장 이상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보선에 영향을 줄 생각이었다면 보선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인데 이 선택은 보선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저쪽 세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순전히 대선만을 위한 사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논란이 있지만 최강욱 의원이 말했던 법안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같은 경우 만약에 4월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왔을 경우 이 법이 통과되거나 뭐하거나 해서 문제가 돼서 이게 소급 적용이 어쩌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못 나갈 수도 있는 불안감 때문에 맞아요. 그 불안감이 제일 그 컸어요. 불안감을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팬덤을 흔드는 데는 또 큰 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선만을 바라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근데 사실은 쟤네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늦은 거야. 나온 게 너무 늦은 거야.
오히려 한 달 그래서- 전쯤에 나왔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난 2월 며칠이야? 2월 10 며칠서부터 내내 뭐 칼럼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쵸, 했던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나와? 이 새끼 정말 진짜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보선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 네가 대선 후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협박질을 했다고. 근데 그 협박질에 못 이겨서 지금 나온 거야 사실은. 저기요. 근데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지. 그러니까 댓글창에 농담이 아니라 이 프사의 사진이 짜장이시고 닉네임이 윤석열이신 분이 그래서 사퇴했잖아요. 그만합시다. 그만해 이거네요. 아 완전히. 진짜 윤석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야 미치겠다. 아, 본인이 살 길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게 나갔었으면 한두 달 전에니까 설이 시작하거나 연초에 뭐가 나왔었을 때 혹은 큰 결단에서 넘어섰다고 하게 되면 되는데 한동훈 이 쇼하는 거 보면서 정말 요만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설 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 캠프에서 날 설 전에 사퇴를 하면서 설 상에다가 밥상에다가. 밥상에다 딱 올려놓고 그리고 설 중에 은인자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보선을 앞두고 슬금슬금 그냥 가는 거야. 대구도 가고. 근데 조용히 가. 조용히 가서 사람들만 만나고 왔다 그래. 그리고 말어.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살짝 기자들한테 들킨 것처럼 하면서 아주 소프트한 그런 소통만 딱 해. 이때는 정말 뛰면 안 돼. 그렇지. 뛰면 오해받. 큰 폭으로 빠르게 걸어도 안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인연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께 좀 용기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요 정도만 딱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대가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문정 수사배제 안 하죠. 당연하지. 그거는 시켜놓고 나왔어야. 그래 지가 나중에 욕을 좀 덜 쳐먹지. 그거까지 했으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어미주를 우리하고 뭐예요? 생각이 정 반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상태가 된 상황에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급하게라도 뭔가 선거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워딩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너무 그냥 아주 순박하게 깨끗하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쪽 캠프에 간다니까 뭔가 좀 아닌 듯 긴 듯 해야 되는데 응. 얘는 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 기다도 목소리를 갖다 김성수처럼 그냥 크게 해가지고 기다 이래버리니까 귀가 찢어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새끼 그냥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놀래겨?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상도, 대구 그리고 충청, 대망론 이 두 군데를 잡게 되면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강원도도 어쩌면 되면 큰 문제 없지 않아라고 지역으로 나누는 정치 문법도 역시 옛날 방식입니다. 예. 자 어쨌든 보궐선거에 저는 언론들은 윤석열 이슈를 막 불을 지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선거를 최근 선거들을 본 입장에서는 그게 소위 말하면 저기 수구 보수 세력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럼요.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서울 투표율 높아지는데 우리 쪽 사람들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사전투표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나가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 보통 국민들의 기억력이 한 달이 안 간다 얘기했었다면 지난 그 4.15 재보궐선거 때는 무려 1년을 갔어요. 그 기억력 9개월 이상 가서 이건 내가 갚아줄 거야. 그리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완전한 변수가 아니라 고정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겁 없이 불을 지른 게 오케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대피한 게 사실은 윤석열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그자가 자기들한테 다가온다고 좋아해? 이 모질이들이.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